심리를 처방합니다. 오디오북 02. 인격. 두 번째. 인격은 타고나는 걸까? 내가 만드는 걸까? 우리의 인격은 대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미국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인간은 순전히 생물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원시적 충동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불변의 개체가 아니다. 그렇다고 문화와 환경의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도 아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요인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다. 그런데 선천적 요인의 영향은 무시되거나 저평가받기 일수다. 또한 기억이 생기기 이전, 즉 인생 초기의 인간관계와 환경이 인격에 미치는 영향도 종종 간과된다. 먼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격이란 무엇일까? 인격이란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사상, 가치관, 사회관계, 행동 양식, 정서 경험 등 각 방면에서 점차 드러나는 보편적인 경향이나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차이점을 말한다. 인격에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 요인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 외로 크다. 그러나 후천적 요인에 비해 선천적 요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리. 신생아도 성격이 있다. 이른바 천성이라고 하는 기질과 성격은 태어난 지 불과 며칠 후부터 드러나는 개인 고유의 성질로 인격 형성의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특징적인 경향을 말한다. 성격의 기본 요인으로는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 신경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일컬어 빅5라고 한다. 인격의 기본적인 경향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개념이다. 신생아에게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신생아는 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보고 어떤 신생아는 소리와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영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에 따르면 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본 아기는 자라서 외향적인 성격이,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아기는 자라서 내성적인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신생아일 때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나중에 성격이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정신적 배아가 있다. 정신적 배아는 기질과 성격으로 나타나며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결정짓는다. 또한 이후 성장 과정에서도 성격 특성의 기초이자 핵심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댄 맥 애덤스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기질과 성격에 갖가지 인생 이야기가 덧입혀진 결과물입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 정신적 배아. 위에 언급한 신생아 연구 외에도 심리학, 생물학, 심지어 유전학 분야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정신적 배아라고 할 만한 인격의 기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미국 심리학자 브렌트 로버츠와 조슈아 잭슨은 뇌 활동을 측정하는 기술인 기능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 특정 성격과 유전자의 상관성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감정 조절 호르몬 세로토닌 운반체인 5-HTT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공격성이 훨씬 강했으며 스테로이드 호르몬 GC 수용체가 활발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잘 견뎠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도 생리적 특징과 성격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감염이 잘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준과 심박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억압이나 불안, 근심에 시달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유전자와 생리적 특징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모체 안의 배아일 때 결정된다. 이 점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의 인격은 배아 시절에 이미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릴 적 성격, 나이 들면 변할까? 2007년 체코 심리학자 마레크 블라트니와 마르틴 옐리네크, 테레지에 오제카는 장장 40년에 걸쳐 종단 연구를 진행했다.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연구는 이들이 부록을 넘길 때까지 계속됐고, 연구자들은 매우 유의미한 결론을 얻었다. 영아 시절 외부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활발도와 민감도가 모두 높았던 아기는 성인이 된 후에도 외향적일 확률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이는 몇십 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등 변화를 겪어도 천성적인 기질과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태어나자마자 각자 다른 가정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은 비슷할까? 비슷하지 않을까? 연구 결과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도 쌍둥이는 서로 매우 비슷한 성격을 보였다. 심지어 같은 가정에서 함께 자란 쌍둥이와 비교해도 비슷한 정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플로미는 쌍둥이 입양아와 입양 가정을 연구한 뒤 입양아의 성격 특성이 그들의 양부모나 다른 형제자매와 결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몇십 년을 함께 산 가족보다 유전적으로 이어진 다른 쌍둥이와 성격이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타고난 유전적 특질이 성장 환경의 변화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성장 환경이 아무리 달라도 일란성 쌍둥이 간의 천성적인 유사성, 특히 인격의 유사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인격도 신체처럼 성장하다. 영국의 뇌과학자 압살롬 카스피와 미국 심리학자 브렌트 로버츠, 레베카 샤이너는 공동 연구를 통해 인격 발달의 성숙 법칙을 제시했다. 성숙 법칙이란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전체적으로 우호적, 외향적이고 안정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격적 성숙은 보통 신체적 성장과 발맞춰 진행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의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더 성숙해졌다는 뜻이지 남보다 월등하게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각 사람의 인격은 태생적인 정신적 배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에 의해 평생의 전체적 추세와 상대적 위치가 결정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성실성이 평균치보다 떨어지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는 더 성실해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여전히 성실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는 남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과거의 자신보다 더 성실해졌을 터이기 때문이다. 압살롬 카스피와 연구팀은 개인이 과거의 자신에 비해 훨씬 성숙하고 우호적이며 책임감 있게 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즉,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인격이 무한대로 변화하거나 성숙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설정값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인격 성숙의 한계를 설명했다. 개인의 인격이 아무리 변화하고 성숙해져도 결국은 이 설정값에 의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어려서부터 사람들 앞에 서면 극도로 긴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여기에 반복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긴장이 점차 덜해지면서 사람 대하는 일이 과거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태생적으로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다. 타고난 기질대로 살다. 육아도 그렇고 심리 관련 서적도 그렇고 양육 방식이 아이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느라 종종 강조하는 점이 있다. 바로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양육자의 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맥크레이는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예뻐하고 귀여워한다면 이는 단순히 부모의 성향 때문만이 아니라 자녀 자체가 태생적으로 우호성이 높아서
자연스레 귀여워할 만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 성향에 더 잘 맞는 환경을 선택하고 찾아간다. 또한 스스로 선택한 환경 안에서 타고난 성향이 더욱 강화된다. 예를 들어 성취 경향이 강한 사람은 대도시로 간다. 성공할 기회와 여지가 대도시에 더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취를 향한 그의 갈망은 대도시 안에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얻으며 더욱 강해진다. 제롬 케이건은 선천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선천적 요인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과 믿음을 훨씬 넘어선다. 도서출판 마음책방 편엠